지우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등차 수열 말고 좀 다른 수열, 등비 수열이란 걸 배워볼 건데요. 역시 이제 등차 수열에서는 차이가 일정한 차이를 이루고 있는 수열, 이 등차 수열이었으면 여기는 이제 등비 수열은 일정한 비율을 이루고 있는 수열입니다. 즉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고, 이제 등비 수열의 정의는 이제 뭐라고 써 있냐? 일정한 값을 곱해 가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난 시간에는 덧셈에 대한 규칙이었다고 하면 여기서는 그냥 곱셈에 대한 규칙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덧셈이나 곱셈이나 거기서 거기잖아. 아닌가요?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봤자 계속 더하던 걸 여기서 그냥 계속 곱하는 겁니다. 뭐 1, 뭐 2, 4, 8, 16 뭐 이런 규칙으로 가는 수열들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차 수열에서 더해지는 일정한 값을 뭐라고 불렀죠? 더해지는 일정한 값을 공차라고 불렀어요. 이 등비 수열에서는 곱해지는 이 일정한 값을 공비라고 부릅니다. 보통 레이시오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R이라는 알파벳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막 정해진 건 아니고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알았죠? 역시나 이제 등비 수열에서도 일반항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 있다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통 일반적으로 공비는 0이 아닌 값을 쓰고요. 또한 1도 아닌 값을 주로 많이 씁니다. 공비가 0이 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초항만 있고요. 두 번째부터 계속 다 0이겠죠. 일정한 값 0을 곱해 나간다고 하면. 그치? 그러니까 사실 뭐 관찰하는 의미가 없어요. 100번째 몇이겠어? 0이고요. 1000번째도 0일 겁니다. 다 더하면 얼마겠어? 3이겠죠. 그쵸? 의미가 없고요. 공비가 1이 돼버리면 일정한 값 1을 곱하니까 그냥 3, 계속 일정한 항이 유지되는 이런 거니까 100번째 항도 3이고요. 10번째 항도 3입니다. 그치? 사실 얘는 등차 수열로도 생각할 수 있죠.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등비 수열들은 공비가 이제 0과 1이 아닌 숫자들을 위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알았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첫째 항을 A라고 하면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한 값이겠죠. 그렇죠? 일정한 값을 곱해야 되니까. 그다음 세 번째 항은 역시 첫째 항에다가 그 공비를 여기다가 공비를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A 아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네 번째 항은 또 이전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이런 규칙이 쭉 간다고 할 때, 그럼 10번째 항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A 아래 9제곱 이렇게 9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 곱하기 아래 9승. 지금 규칙이 좀 보이시죠? 그죠? 항 번호와 이 지수에 대한 규칙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치? 그럼 따라서 이제 일반항은 n번째 항이라고 했으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 A에는 초항에 공비를 몇 번 곱하는 거예요? n-1번 곱하시는 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크게 많이 어렵지 않죠. 그쵸? 그래서 뭐 초항이 첫째 항이 4고요. 초항이 4고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럼 4 곱하기 2분의 1에 n-1승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여기서 애들이 이제 간혹 2분의 1에 n-1승 이렇게 쓰는데 분수를 거듭 제곱을 쓸 때는 괄호를 일반적으로 좀 써줘야 됩니다. 알았죠? 괄호를 꼭 써주시길 바라고요. 아니면 분자가 1일 때는 이제 4 곱하기 뭐 2의 n승 n-1승 분의 1 뭐 이 정도는 쓸 수 있겠죠? 써서 뭐 정리해가지고 써도 되고 뭐 이 정도로만 써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또 하나 더 뭐 거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초항이 3이고요. 공비가 그럼 -1인 녀석의 일반항은 초항 곱하기 -1에 n-1승 뭐 그냥 이 정도 쓰시면 되겠죠. 그쵸? 3-3, 3-3 이렇게 번갈아 가는 이런 게 됩니다. 자, 그럼 등비수열의 성질을 좀 관찰을 하면 봐봐.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한 게 두 번째 항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나눈 값이
내가 찾는 공비가 됩니다. 그쵸?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나누면 그 결과가 공비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을 두 번째 항으로 나눈 거 역시 공비가 될 거예요. 그쵸? 네 번째 항을 세 번째 항으로 나눈 거 역시 공비가 될 겁니다. 그치? 이와 같은 규칙을 관찰을 했을 때 그럼 n번째 항을 바로 직전 항인 얘로 나눈 거 역시 일정한 값이 될 거고 그게 공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은 내가 지난 시간에 어떤 두 항이 주어져 있으면 내가 맨날 뺐어요. 그쵸? 맨날 빼가지고 막 공차를 먼저 찾았잖아. 등비 수열은 항이 두 개씩 보이면 나는 맨날 나눗셈을 할 겁니다. 맨날 나눗셈을 해서 공비를 찾을 건데 이제 이런 규칙 말고도 봐봐. 두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관계를 보면 두 번째 항에다가 그럼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다섯 번째 항이 될까요? 세 번 곱해야겠죠. 두 번째 항에다가 한 번 곱할 때 세 번째, 두 번 곱하면 네 번째, 다 세 번 곱해야 다섯 번째 항이 되니까 즉 여기다가 아래 세제곱을 곱해야 돼. 즉 A5에서 A2를 나누시면 아래 세제곱이 이제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치? 이런 규칙으로 봤을 때 어떤 n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나누면 공비가 n-n승 이렇게 남을 겁니다. 오케이, 요 성질을 좀 이용을 해서 이게 대소관계가 뒤에 있는 숫자가 커도 더 성립할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을 나누면 아래 세제곱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요. mn이 자연수이기만 하면 등비수열에서는 이와 같은 성질은 언제나 만족할 것이다에 대한 얘기고 뭐 책에 다 써놨습니다. 등비수열은 보면 그냥 맨날 나눌 거예요. 맨날 나눕니다. 맨날 나눠요. 자, 뭐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들 1번부터 자, 두 번째 항이 12고요. 다섯 번째 항이 324입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두 녀석을 나눌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 아래 세제곱이 남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나누면 나눗셈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으니까. 그치? 근데 얘가 그럼 12분의 324인데요. 누가 이거 약분 좀 해볼래? 27이에요. 자, 27이랍니다. 그럼 공비가 얼마여야 돼? 3이어야 하는데, 자, 여기서는 사실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내가 따로 언급은 안 해놨는데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되거든. 아래 세제곱이 27이 되는 R값은 몇 개 있을까? 3개가 있어요. 원래는. 왜? 3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실근 하나, 허근 2개가 나오거든요. 우리 이 수열은 기본적으로 실수 범위에서 성립한다고만, 따로 허수가 된다 이런 언급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래 4제곱이 뭐 16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때는 R은 대신에 뿔마 2가 둘 다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두 가지 상황을 다 관찰해야 하는데, 홀수 거듭 제곱은 3차 방정식이긴 하나 실수인 범위만 주로 쓰시면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공비가 3인 것까지 찾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항은 얼마냐면 이게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한 값이기 때문에, 그치? 얘가 문제에서 12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4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치? 그럼 우리 문제에서도 어떤 수열이든 항상 일반항을 찾는 게 이제 최우선이 돼야 되니까 4 곱하기 3에 n-1승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녀석이 몇이 되는 그냥 일반항을 구하세요가 문제랍니다. 이게 1번 문제. 어렵지 않아요. 그쵸? 두 번째 것도 보시면 여기다 해야겠다. 두 번째 문제도 여기는 등비수열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더하기 네 번째가 810,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더한 게 30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10번째 항을 구하랍니다. 역시 뭐 항이 두 개가 주어져 있긴 하나 나는 등비수열을 만나면 나눌 겁니다. 얘를 얘로 나눌 거예요. 그럼 얘분의 얘를 하면 이게 810, 여기가 30인가요? 여기가 810인가요? 맞아요? 순서 맞게 썼어요. A2에서 810? 맞죠? 그쵸? 근데 잘 보시면 A2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야 얘가 나와요? 3번. A4에다 공비를 몇 번 곱해야 얘가 나와요? 3번 나오죠. 즉 여기에다가 A2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하면 단체로 얘가 됩니다. 이해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공비를 3번 곱한 게 얘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이게 내가 옆에다가 이런 걸 하나 써놨어. 등비수열 연립관계로 되어져서 주어진 문제들. 특식 2개, 등비수열인데 이렇게 2개의 항이 더해져 있었을 때 얘네들을 연립해서 뭔가를 찾아야 하는 상황들은 반드시 한 녀석이 다른 녀석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포함하고 있다가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면 A5라는 건 얘를 4번 곱한 거야. 그치? A7은 초항에다가 공비를 6번 곱한 거야. 그치? 나누기 A2는 AR 이렇게 곱한 거고요. 얘는 AR 세제곱 이렇게 곱한 거니까 요 녀석을 A는 놔두고 R 세제곱으로만 묶으면 AR 플러스 AR 세제곱이 이렇게 돼서 통째로 약분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무언가 다른 녀석이 이 식이 이 분모를 포함하고 있다를 이런 의미로 내가 써놓은 거예요.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묶어내면 약분이 이쁘게 될 거여서 R 세제곱은 그럼 여기도 30을 약분을 하면 27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쵸? 그럼 여기서 내가 찾는 공비는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3분의 1이 나왔으면 뭐 이 식을 이용하든 이 식을 이용하든 요식 다시 볼까요? 요식에 이제 3분의 1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죠. 3분의 1a 더하기 27분의 1a가 우리 문제 81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서 1차 방정식이니까 초항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초항 찾으시면 10번째 항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녀석이 다른 녀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을 좀 이용을 해주시면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냥 그 정도 얘기입니다. 짠짠 짠짠 짠짠짠짠 짠짠짠짠 2번 5와 320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넣었대. 5 x1 xn 320. 자, 질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숫자 몇 개? n개. 그럼 질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 n 더하기 2개. 그치? n 더하기 2개. 그럼 얘를 내가 초항이라고 했을 때 얘는 몇 번째 항? 그치? 당연히 n 더하기 2번째 항. 숫자 10개 있으면 뭐 마지막 게 10번째 항이고 100개 있으면 마지막 게 100번째 항이겠죠. 자, 그럼 역시나 우리 문제에서는 공비가 2짜리 등비수열이라니까 저 an 플러스 2에서 a1을 나누면 공비가 n 플러스 1개 남을 겁니다. 그치? 근데 우리 이 공비는 2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얘를 얘로 나누면 이거 얼마야? 64에 나누면 64래요. 그럼 n 플러스 1이 6이어야 하니까 n 값은 5입니다. 이 정도의 문제예요. 짠짠짠짠짠짠짠. 3번은 뭐 일반항 찾고 초항 찾고 뭐 이러려고 넣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걸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등비수열에서는 뭐 3, 6, 12, 24, 뭐 48, 뭐 이렇게 내가 등비수열을 하나 좀 써놨다고 해볼게요. 등차수열에서는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근데 등비수열은 이 녀석들을 전부 다 역수를 취해서 만든 이 수열 역시 여전히 등비수열입니다. 다만 초항도 역수가 돼 있고요. 곱해지는 값도 2씩 곱해져 있었는데 여기서 1로 넘어가려면 그럼 2분의 1씩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모든 항의 역수를 취하면 초항과 공비가 그냥 역수인 등비수열이 됩니다. 알았지? 뭐 그런 역수에 관련된 문제들이 그냥 보여가지고 한번 써봤어요. 그냥 자, 짜잔 짠짠짠짠짠. 여기까지 뭐 쉽죠. 그쵸? 등비수열이 이제 조금 더 쉽게 문제가 풀리려면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뭘 알고 있어야 되냐? 제곱수, 세제곱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권장하는 건 2는 2의 한 12승 정도까지 외우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고요. 2의 10승이 1024인 것까지는 알죠. 그렇죠? 거기다가 그 2048, 4096 이 정도까지 알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 없고요. 그걸 막 당장 외워라 이런 거 아니니까. 3의 한 6승 정도 외우고 있으면 참 편할 거예요. 3의 4승 81, 그 다음에 243, 729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주 나오니까. 4는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죠. 2의 거듭제곱으로 다 표현이 되니까요. 나머지 뭐 5는 한 4제곱 정도. 5 4제곱이 625에. 그 다음에 6은 세제곱까지. 6의 세제곱이 216이고요. 나머지 숫자들은 7의 제곱부터 한 20의 제곱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뭐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뭐 사실은 계산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막 외우려고 근데 하지 않아도 등비수열 문제 풀다 보면 어느 정도는 좀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거듭 제곱에 대한 규칙이. 자, 등차 수열과 이제 등비수열의 관계인데요. 이 녀석은 내가 빈칸을 정전기 아파 씨. 등차 수열과 등비수열의 관계를 넣어놨는데요. 이 녀석은 이제 이런 거야. 어떤 등차 수열이 있는데 그 등차 수열을 지수에 넣어서 만든 수열은 등비수열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 또는 어떤 등비수열이 있는데 그 등비수열에 로그를 씌워서 만든 수열은 등비수열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써주면 이제 봐봐. 1, 3, 5, 7, 9, 띠리리리리리 등차 수열이죠. 그쵸? 등차 수열인데 내가 얘를 지수에 넣어서 2의 1, 2의 3승, 2의 5승, 2의 7승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봐봐. 얼마씩 곱해지는 거야? 2의 제곱씩 곱해지고 있죠. 그쵸? 즉 등비수열이 돼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뭐 누군가 이거를 증명해 보아라 했을 때 저 13579 써놓고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이러면 교무실로 불려가요. 알았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써볼게. 내가 그래서 그 녀석을 좀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기 써져 있는 건 AN이라는 수열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랍니다. 그때 KAN이라는 이런 수열은 공차가 K의 D승인 등비수열이다 라는 걸 먼저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빰빰. 있죠. 그러면 AN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N에서 AN-1을 빼면 당연히 공차가 나오겠죠. 그치? 당연히 공차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 문제는 K의 그럼 AN승과 K의 AN-1승이라는 이건 요 수열의 n번째 항이고 얘는 요 수열의 n-1번째 항이잖아. 그치? 얘네 둘이 나눠보니까 K의 지수끼리 이렇게 빠지더라. 근데 AN에서 AN-1을 빼면 D가 되니까 요 녀석은 이웃한 두 항을 나눗셈을 했더니 일정한 상수가 나오네. 그치? 그리고 이 나오는 요 상수가 공비이기 때문에 공비가 K의 D승인 등비수열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이런 질문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냥 AN이 등차 수열일 때 뭐 3의 AN승은 등비수열이 됨을 보여라. 뭐 이렇게만 물어볼 수도 있거든. 공차에 대한 언급 없이. 그럴 때 사실 증명하기 제일 편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등차 중항, 등비 중항이라는 아이디어를 좀 쓰는 건데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하기 전에 그럼 등비 중항을 좀 먼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등비 중항이 등비 중항. 등차 중항이라는 게 뭐였냐면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숫자를 등차 중항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 등비 중항 똑같습니다. 세 숫자가 이렇게 얘네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그때 요 가운데 항의 이름이 등비 중항입니다. 등비 수열을 이루는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럼 얘는 어떤 성질이 있냐? 공비라는 게 이전 항에서 다음 항을 이전 항으로 나누면 공비잖아. 이게 그치? 마찬가지로 얘를 얘로 나눈 것도 공비가 돼야 하니까 둘이 당연히 같은 값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비례식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면 b의 제곱은 a 곱하기 c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b는 루트 ac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 식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세 숫자가 수열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면 이 수열은 지금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자,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봐봐. AN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얘가 등차 수열의 연속한 세 항이잖아. 지금 그치? 등차 수열의 연속한 세 항이고 그럼 등차 중항에 의하여 AN 플러스 1은 가운데 있는 항은 양 옆에 있는 녀석의 평균과 같을 거예요. 그쵸? 양 옆에 있는 녀석의 평균. 즉 정리를 하시면 2의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입니다. 이런 게 가능할 거란 말이죠. 그치? 자, 그랬을 때 역시나 저 3의 an승이라는 수열에 연속된 세 항을 관찰하시면 3의 an승과 3의 an 플러스 1승에서 출발을 할게요. 자, 요 녀석이 3의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죠. 얘가 얘랑 똑같을 거니까 등차 수열에서. 얘가 얘랑 똑같을 거야. 그치? 그치? 요 식에서. 근데 요 식은 양변 제곱시키면 3의 2an 플러스 1은 3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쵸? 그럼 요 녀석은 3의 an 곱하기 3의 an 플러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치? 근데 분명 요항 3의 an승과 3의 an 플러스 1승과 3의 an 플러스 2승이 요 수열의 연속한 세 항이잖아. 그치? 분명 요 수열의 연속한 세 항인데 가운데 녀석을 제곱시킨 게 앞뒤 두 녀석의 곱과 같다라는 성질을 만족했기 때문에 요 수열은 등비수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등차 수열이 지수에 올라가서 만든 수열은 전부 다 항상 등차 수열, 등비수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거의 두 번째 써져 있는 게 등비수열이 있는데 an이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래요. 그때 로그 k의 an 요 녀석은 공차가 로그 k의 r인 등차 수열입니다. 이제 이런 걸 증명하라는 건데 일단 숫자로 먼저 좀 보여줄게. 2, 6, 얼마? 30 곱하면 얼마야? 18. 3 곱하면 얼마야? 54. 이렇게 가고 있는 등비수열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로그 2의 2, 로그 2의 6, 로그 2의 18, 로그 2의 54 이런 건데 로그 2의 6이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로그 2의 18도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9인데 9는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넘어갈 때마다 로그 2의 3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죠. 그쵸? 개수가 1씩. 그러니까 얘는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었는데 그치? 거기다 밑이 2인 로그를 씌우니까 공차가 로그 2의 3인 등차수열이 됐다라고 이런 얘기야 지금. 그쵸? 마찬가지로 똑같이 증명을 할 겁니다. 얘도. 자, 봐봐. 공비가 아닌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요. 가정에 의하여 an 플러스 an에서 an-1을 나눗셈을 한 게 공비여야 돼. 그치? 그러면 요 수열은 로그 k의 an에서 뺄 건데요. 로그 k의 an 플러스 n-1을 빼보면 요 녀석이 밑이 똑같은 로그에서는 우리가 진수끼리 나눗셈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로그 k의 나눗셈을 한 게 공비일 거야. 그치? 즉 이웃한 두 항을 뺐더니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 즉 공차가 이만큼인 등차수열입니다. 이 정도의 생각입니다. 생각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죠. 그쵸?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밑에 이제 등비수열 관찰 이런 거 좀 써놨는데 곱에 대한 그 규칙이기 때문에 이 숫자들을 한꺼번에 곱했을 때 계산이 되게 이쁘게 떨어지거든요. 봐봐. 1 곱하기 2 곱하기 4를 그냥 2 곱하기 2 곱하기 2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2의 세제곱. 즉 가운데 홀수계가 있을 때는 3, 6, 12 그럼 6의 세제곱 이 정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곱하기는 홀수계가 또 2, 4, 8, 16, 32는 가운데 있는 게 그럼 5번 있겠네요. 이 정도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짝수계가 있을 때는 1 곱하기 16의 제곱도 괜찮고요. 2 곱하기 4의 제곱도 괜찮습니다. 즉 이렇게 둘이 곱이나 이렇게 둘이 곱이 똑같을 거니까 얘네 둘이 곱하는 걸 얘만 2번 곱하겠다 또는 얘만 2번 곱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자는 거지. 오케이. 사실 얘네 2 곱하기 4 말이 안 되지 않아요? 1, 2, 4, 8 등비수열이 아니죠. 그쵸? 미안해요. 1, 2, 4, 8
등비수열이 아니니까 이렇게 쓰면 말 되죠, 그렇죠? 됩니다. 이게 등비수열에 사실 뭐 식으로까지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알았죠? 봐봐, 밑에 있는 4번 문제는 그래서 숫자가 총 몇 개가 써져 있어요? 9부터 90까지 12개가 써져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다 써볼까요? 여기다.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9, A1, A2, 띵띵띵띵, A8, A9, A10, 90인데 12개니까 이렇게 둘이 곱하나 이렇게 둘이 곱하나 이렇게 둘이 곱하나 값이 다 똑같을 거라는 거지. 그럼 우리 문제에서 A1부터 A10까지 다 곱하라고 했는데 그 값은 그럼 9 곱하기 90의 5제곱과 같은 값일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뭐 답을 뭐 이쁘게 정리해서 쓰라는 건 아니고 소인수 분해를 안 했걸 해보면 3의 4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요. 답은 2의 5승, 3의 20승, 5의 5승 뭐 정도로 답을 쓰시면 되겠죠. 이 정도 답을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자는 얘기예요. 자, 등비중앙 얘기도 했으니까 뭐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6번만 풀어볼게요. 6번 등차 등비 같이 뭐 쓰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거는 다 쉽게 풀 거고요. 앞부분을 좀 빨리빨리 해야 오늘은 좀 뒷부분에 어려운 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깁니다. 짠짠 6번 x세제곱 빼기 7x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8은 0에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답니다. 가장 등차수열은 내가 막 지난 시간에 그런 거 알려줬잖아. 세 개가 등차수열을 이루면 뭐 a 빼기 d, a 플러스 d 이런 게 편하다고. 등비수열은 없어요. 그냥 제일 노멀하게 쓰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렇게도 그냥 세 개 그냥 이렇게 놓고 푸는 게 제일 노멀합니다. 풀이가. 뭐 r분의 a 뭐 이렇게 써도 풀리긴 하는데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자, 우리 그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한 번만 쓰고 넘어가 볼게. 다 알겠지만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 라고 했을 때 세근의 합, 원래 베타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내가 좀 이상하겠어요. 자, 세근의 합은 뭐 할까요? 세근의 합은 아니 여기 마이너스 a분의 2고요.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값 얼마일까요? a분의 c고요. 세 개 다 곱한 값은 얼마일까요? 얼마?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겠죠. 그렇죠? 요 근각에서의 관계를 좀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거 세 개를 더한 값 ar의 제곱이 7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얘부터 쓸게. 세 개 다 곱한 값 얘가 8이어야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좀 되지 않냐? 더해서 7 곱해서 8 1, 2, 4 남한테 더해서 7 곱해서 8 1, 2, 4 1, 2, 그렇잖아. 1, 2, 4 1, 2, 4 뭐 이렇게 될 건데 모른다고 하자. 못 들은 거야, 알았지? 방금 거 못 들은 거야, 알았지? 자,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두 개씩 곱한 거 a 곱하기 ar 곱하기 ar의 제곱 a 곱하기 ar의 제곱이 k니까요. 여기서 a랑 r 값 찾으세요. 뭐 이런 문제입니다. 이 식에서 이게 a 세제곱 r 세제곱이 8이니까요. a r 값이 2가 되죠.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문자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뭐 r은 뭐 a는 뭐 r은 상관없는데 r분의 2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a 자리에 a를 묶어내서 한 번만 집어넣을게요. r분의 2 괄호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이 7이야. 양변에 r 곱해서 2차 방정식 풀면 r 값이 2개가 나옵니다. 왜 2개가 나오냐면 풀어보죠. 뭐 2 플러스 2r 2r 제곱이 7r 해서 2r 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는 0 해서 여기 풀면 r값이 2 또는 2분의 1이 나와요. 근데 r값이 2일 때 공비가 초항은 1이 나오고요. 그렇죠?
R값이 2분의 1일 땐 초항이 4가 나옵니다. 그치? 그럼 얘네 둘 가지고 만든 세 숫자는 순서대로 1, 2, 4가 나오고 얘네 둘 가지고 만든 수열은 이쪽부터 1, 2, 4가 나와요. 어차피 세 근 입장에서는 똑같은 세 근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그 근을 1, 1 곱하기 2, 2 곱하기 4, 4 곱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1 곱하기 4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K값은 나올 거예요. 근각의 관계를 쓰는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짜잔 짠짠짠. 다음 페이지에 이제 활용 문제를 3개를 넣어놨는데 7번 문제는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거든요. 수학의 정석에서 가져온 것 같진 않은데 내 기억에 똑같은 근데 모의고사 기출 문제라 되게 많습니다 여기저기. 봐봐 7번 문제가 이런 느낌이야. 그냥 자 당연히 등비수열 문제겠지. 그치? 왜? 이 단원이 등비수열인데 안 그래? 근데 실제로 이제 너희가 만나게 될 시험지에서는 문제들이 막 무작위로 섞여 있을 거잖아. 문제마다 학교 시험지에 이거는 피타고라스 문제예요 이렇게 안 써주잖아. 그치? 즉 우리는 이 문제를 읽고 이게 등차수열 활용 문제인지 뭐 등비수열 활용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게 최우선이야. 그쵸? 이걸 파악하는 게 최우선이어서 나는 이 문제가 어려워서 푼다기보다 얘네들이 이 원의 반지름끼리 왜 등비수열을 이루는지 사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좀 수록을 해놨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첫째 항이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이 6이고요.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이 10이고 5개 반지름이 서로 외접해 붙어 있대요. 그렇죠? 이럴 때 가운데 있는 원의 반지름을 구하세요인데 내가 외접해 있는 원들끼리 그림을 내가 이거 잘 그릴 수 있으냐 모르겠으나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세 개만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이 세 원의 반지름을 뭐라고 할까요? R1이라고 A1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A1. 중심끼리 이렇게 연결하면 자, 두 번째 원의 반지름 A2, 세 번째 원의 반지름 A3. 자, 이렇게 놨을 때 요 셋이서 그냥 A1 하지 말고 그냥 ABC 초콜릿 ABC 이렇게 놓고 할게요. 미안해 이상한 소리 안 할게. 자, 고등학생들 되게 힘들어해요. 되게 많이 하거든 사실 이런 얘기를. 어떤 애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어. 올해 초였나 작년인가. 내가 혼잣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 칠판 지우면서 막 예를 들어 내가 하는 혼잣말이 이제 막 쓱 막 거기 적응하면 이런 게 점점 더 나와. 편해지면 어떤 학생이 진지하게 선생님 집에서 혼자 세수할 때 막 푹 혼자 이러냐고 어떤 여자가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정도로 정신병자까지 아니고 그러지 않아요.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자 봅시다. 자 반지름이 A, B, C라고 놓으면 이 길이가 이제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니까 A 더하기 B겠죠. 그쵸? 여기가 역시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니까 B 더하기 C일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여기서 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두 직각삼각형이 너무도 당연히 닮음이에요. 그쵸? 그럼 이 조그마한 삼각형 이 높이가 당연히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 뺀 거고요. 이 삼각형의 높이 역시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 겁니다. 그치? 그럼 두 삼각형이 닮음이니까 닮음비를 이용을 할 거야. 빗변 길이가 A 더하기 B 대 B 더하기 C는 높이 B-A 대 C-B와 같습니다. 이런 성질이 닮음에 의하여 성립하겠죠. 당연히. 그럼 비례식 푸시면 이렇게 곱하면 B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C 마이너스 CA는 외항 둘이 곱하면 AC 마이너스 AB BC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BC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B제곱 이항하면 2B제곱은 얘도 없어지네요. 마이너스 AB도 그렇죠? 이항하면 2CA만 남아서 B제곱은 AC입니다. 따라서 A와 B와 C는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숫자입니다. 비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숫자입니다.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문제는 첫 번째 반지름 6이고 몰라 10인데 얘네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공비를 2번 곱했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공비를 2번 곱했겠죠. 그렇죠? 그 말은 이렇게 셋이도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즉 그럼 여기 들어갈 건 이 세 숫자의 가운데 녀석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왜냐면 요 녀석 제곱이 둘의 곱과 똑같아야 되는데 그럼 요 녀석은 둘의 곱의 루트 씌운 거겠지. 뿔라가 아니라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니까 양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6 곱하기 12 루트 씌운 게 원의 반지름입니다. 이런 거예요. 짠짠짠짠짠짠. 뭐 8번도 뭐 비슷한 녀석이라 딱히 안 해도 되고 9번 볼게요. 9번. 농도. 요새 중학교 때 농도 문제 나오나? 안 나와요? 그 농도 문제를 애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하나? 옛날에 막 농도가 시험 범위 막 많이 나올 때 애들이 막 농도만 나오면 선생님 저는 소금물의 농도를 잘 몰라요. 애들이 그러거든. 근데 세상에 나는 있잖아 세상 쉬운 게 농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내 기준에서 봐봐 이런 거야. 봐봐 이런 거야. 봐봐 이런 거야. 봐봐. 우리 농도를 완벽하게 파헤치고 오늘 넘어가 봅시다. 왜냐면 저 다다음 시간에 또 나올 거야. 알았죠? 6%짜리 소금물 100g하고 그럼 많이 봤을 거예요. 8%짜리 소금물 200g을 섞으면 그때 농도가 X%고 당연히 300g일 겁니다. 자, X는 얼마일까요? 이런 문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아주 베리베리 기본적인 문제인데 선생님들이 막 공식을 알려주지. 소금물의 농도 공식이 있고 그다음 또 뭐야?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 또 막 나와가지고 소금의 양 공식 해가지고 소금의 양 구하고 소금의 양 구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X가 있잖아. 6%는 3분의 1만큼 들어갔고요. 8%는 3분의 2만큼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비율이잖아. 소금이 들어가 있는 비율이잖아. 즉 그럼 이 안에 소금이 들어가 있는 비율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중에 100g은 6%, 200g은 88%인데 6%가 그럼 3분의 1 비율로 들어갔고요. 8%가 3분의 2 비율로 들어갔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X는 당연히 이런 농도를 가질 겁니다. 에 대한 생각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봐봐. 우리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모든 소금물 문제는 이런 식이야. 첫 번째, 이런 비커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면 X가 보입니다. 나는 그냥 좀 이런 생각인데. 아닌가요? 아니면 진짜 이거 못 따라하는 애들한테 내가 이렇게 알려주죠. 얘들아,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위아래 곱해. 이렇게. 위아래 곱해요. 그냥 이렇게 곱해. 이렇게 곱해. 위아래 곱해. 이렇게 곱해놓고 여기 더하기를 쓰고 여기 등호네 등호 써. 이렇게 해서 X 찾아. 이렇게 알려줍니다. 정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한테는 자, 이렇게 해도 다 풀 수 있어요. 자, 문제가 식염수가 이렇게 잘 안 먹죠? 그쵸? 먹을 수 있는 소금물이란 뜻인데 잘 안 먹어요. 그렇죠? 먹진 않습니다. 같은 농도의 식염수를 10리터씩 가지고 있는데요. 식염수 5리터를 버리고 물 5리터를 넣는 아주 아까운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봐봐. 전체가 있는데 반절 버리고 거기다 맹물 반절 섞는데. 아니 그러면 너무 당연히 농도가 반씩 줄어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 소금물 반 맹물 반이면 그렇잖아. 소금물 반절 맹물 반절. 그럼 당연히 이 안에 있는 거는 전체 비율의 반만큼이 소금물인데 기존 농도의 반씩 줄어들 거야. 그치? 이해돼? 즉 같은 농도 처음 농도를 X%라고 하면 A라는 녀석은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농도가 반씩 줄어든다고. 오케이? 한 번 시행당, 즉 한 번당 농도 2분의 1배씩이야. B는
10리터 중에 7.5를 버리고 7.5를 채운다니까. 즉 10리터 중에 소금물은 2.5, 물은 7.5. 전체 100% 중에 25%밖에 소금물이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즉 한 번 시행당 농도가 4분의 1배씩 된다는 얘기야. 4분의 1배씩. 그렇지. 4분의 1배씩. 이해돼요? 이해돼요? 즉 둘이 얘를 그럼 P번, 그럼 얘를 P번 했다니까 X 농도가 2분의 1의 P번만큼 바뀌었고요. 얘는 X라는 처음 농도가 4분의 1의 Q번만큼 바뀌었는데 둘이 농도가 똑같답니다. 얘 P번 시행하고 얘 Q번 시행했을 때의 농도가. 그럼 어차피 X는 날려먹고요. 이 녀석이 2분의 1의 2Q니까요. 2Q랑 P랑 같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문제 답이에요. 그럼 P 대 Q는 몇 대면 2 대 1이어야 되겠죠. 여러분 농도가 똑같아진대요. 집에서 해봐요. 소금물 똑같이 이렇게 물 100g에 소금 3숟갈씩 탄 다음에 반절 버리고 물 반절 넣고 10번 하고 얘 5번 한 다음에 맛 한번 봐요. 똑같은 거예요. 자, 짜잔. 어이구, 페이지 왜 이래 여기? 아니 여기 8페이지가 좀 이상하네. 8페이지가 인쇄가 왜 이따구로. 내가 이거 진짜 다 꼼꼼하게 잘 확인하고 인쇄를 하는데 진짜 내가 좀 이따 문제를 써줄게. 문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막 글씨가. 내가 문제를 다시 이쁘게 써줄게요. 좀 이따가. 자, 일단 아직 등비수열의 합. 자, 여기 이 공식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등차수열의 합은 사실 어느 정도 평균에 대한 생각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거든. 또한 우리 다음 단원에서 무슨 이상한 막 공식들을 배울 거거든. 근데 그걸 배우면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하나도 쓰지 않아도 등차수열의 합은 다 구할 수 있어요. 즉 등차수열의 합은 지난 단원에 배웠던 그런 아이디어 말고도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아. 근데 등비수열은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덧셈을 할 수가 노가다밖에 없어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더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나오는 공식을 쓰지 않으면 더할 수 없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 공식이 되게 중요해요. 계속 써야 합니다. 나중에 수투 가면 또 나오고요. 계속 앞으로 쓸 일이 많습니다. 이과 갈 친구들은 미적분 가면 또 나와요. 미적분 가면 등비급수라는 단원이 있는데요. 그 단원이 뭐 하는 거냐면 등비수열을 무한계를 더하는 단원이에요. 말이 안 되지. 등비수열을 어떻게 무한계를 더하지? 그런 단원이 있습니다. 근데 니네 있잖아. 이런 거 이미 배웠을걸? 0.1 더하기 봐봐. 0.1, 0.01, 0.001 봐봐. 이거 등비수열이지. 공비가 10분의 1인. 이게 무한계가 간다고 해봐. 이걸 그래도 다 더해봤자 0.1111 이렇게밖에 안 되고, 그치? 0.1땡 이거 얼마? 9분의 1밖에 안 돼. 무한계를 더해봤자 9분의 1밖에 안 되는 녀석이야, 그치? 이런 걸 배울 거라서 등비수열 합공식 아이디어는 여기서 이걸 못 배워버리면 뒤에 가서 계속 힘들어요. 알았죠? 그런 입장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관찰을 해볼 건데 힘들어. 서연아 힘들어? 서연아? 어떻게 말 시키지 마. 닥치고 수업이나 해 그냥. 되게 힘들어 보였어. 자, 좀만 더 하고 쉴게요. 아직 뭐 1시간도 안 했네요. 자, 등비수열 합. 등비 자, 첫째 항이 A고요. 공비가 R인, 여기서 R은 0은 아닙니다.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이 수열을 역시나 N개를 더할 거예요. 근데 공식이 두 가지가 써져 있는데 공비가 1이 아닐 때 1일 때로 나눠서 써져 있거든요. 근데 공비가 1일 땐 별 의미가 없어요. 봐봐. 첫째 항이 3이야. 공비가 1이야. 두 번째 항 얼마야? 3이야. 그 다음 얼마야? 3이야. 3. 10개 더하면 얼마겠니? 30. 뭐 공식으로 쓰면 별 의미가 없죠. 그쵸? 뭐 100개 더하면 뭐 300. 즉 몇 개 더 있는지만 알면 합을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R이 1이 아닐 때 공식만 내가 설명은 해드릴게요. 알았죠? 일단 뭐 교과서에 이렇게 다 써져 있어서 나도 그냥 갖다 써놓긴 했으나, 자, 등비수열 SN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점점점, 맨 마지막 게 n번째가, 이게 n번째 항이 n-1이죠. 지수가, 그치? n번째가. 그럼 바로 앞에 항은 AR의 n-2승, 또 하나 앞에 것만 쓰면 n-3승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걸 다 더하면 뭐가 나오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의 양변에 공비를 한번 곱할 거예요. 공비가 1이 아니니까 SN과 RSN은 당연히 다른 값이겠죠. 그쵸? 공비가 1이 아닌 것만 본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다가 공비를 한 번씩 이렇게 더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씩 곱하면 요로로로로로로로로롱, 이렇게 AR의 n-1, AR의 n승,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두 녀석을 뺄 거예요. 이렇게 뺍니다. 그럼 좌변이 1 빼기 R의 SN 이렇게 남고요. 그쵸? SN으로 묶으면 우변은 촉 없어지겠지. 그치? 똑같은 한끼리 뺐으니까. 그럼 남는 게 얘에서 얘 뺀 것만 남는데, 얘네 둘도 A로 묶고 싶어요. 1 빼기 R의 N승입니다. 그럼 다 했죠? 내가 찾는 SN은 1-R로 나눠서 그냥 1 빼기 R분의 A의 1 빼기 R의 N승이에요. 근데 이 식보다는 마음의 안정감을 찾기 위해 분모 분자의 -1을 곱해서 분모를 R-1분의 초항의 R의 N승 -1, 이렇게 바꿔서 많이 써놓습니다. 사실 공식 두 개가 아니죠. 같은 식이에요. 알았죠? 근데 두 개를 왜 써놨냐면, 나는 공비가 1보다 큰 숫자일 때는 여기다 많이 집어넣고요. 공비가 1보다 작은 숫자가 써져 있을 땐 여기다 많이 집어넣습니다. 공비가 물론 1보다 클 때 여기다 집어넣어도 똑같은 답은 나와요. 알았죠? 근데 그냥 계산이 편하고 그냥 그래서 공비가 3인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건 이 지수인데, 이 지수 조심해야 돼. 알았지? 항의 개수야. 이 지수는 언제나 항의 개수여야 돼. 뭐 당연한 소리 같지만 이런 데서 실수를 한다고. 2, 4, 점점점 1024 이렇게 써져 있어. 이거 다 더하면 얼마니? 그럼 초항 얼마야? 초항 2야? 초항 얼마? 초항. 그렇죠. 초항 1이죠. 초항 1, 공비 얼마? 2지. 봐봐. 그럼 이렇게 쓴다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공비가 2네? 2 빼기 1분의 초항 1에 2에? 얘 2에 몇 승이야? 2에 10승이니까 2에 10승 빼기 다 이렇게 쓰고 간다. 더군다나 여기가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런 실수가 더 많이 나와요.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런 실수가 더 많이 나오는데, 얘는 항이 몇 개인 거야? 11개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11승 이렇게 써주셔야 돼. 반드시 항의 개수를 써야 됩니다. 왜냐면 2를 한 번 더 곱해야 될 걸 덜 곱하면 당연히 답이 틀릴 거 아니야. 그치? 공식 잘 쓰고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 대한 얘기예요. 다음 합을 구하라고 내가 밑에다 연습하는 거 2개 써놨는데, 짜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다음 합을 구하랍니다. 1 빼기 2 더하기 4 빼기 8 똥똥똥똥똥 -2의 n-1승인데요. 얘들아, 이거 몇 번째 항이야 그럼? 몇 번째 항이야? n번째 항이야. 그쵸? 왜냐면 여기에다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얘가 나와. 그치?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지수가 1일 때가 두 번째 항, 지수가 2일 때가 세 번째 항. 그치? 지수가 3일 때가 네 번째 항, 지수가 n-1일 때 n번째 항이야. 즉 항이 n개가 있다는 거죠. 그쵸? 초항은 1이고요 공비는 -2입니다. 그치? 그래서 내가 이 공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걸 다 더하시면 1 빼기 R분의, 그쵸? 초항 1에 1 빼기 공비의 몇 승? n승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분모는 3이고요. 1은 안 곱해도 되니까 1 마이너스 2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에요. 많이 어렵지 않죠, 그쵸? 많이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거는 사실 두 번째 거 답은 0.1111111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이게 맞게 썼네. 답인 거 알죠? 두 번째 건 그냥 이게 답인 건 알지만 그냥 등비수열 합공식 써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뭐 이런 문제니까요. 자, 0.1 0.01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더하면 얼마니? 물어보니까요. 얘는 초항이 1이고요. 공비가 0.1씩 곱해지고 있죠. 그렇죠? 항이 8개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치? 8개야. 하나, 둘 해서 8번째 자리까지 써져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여기다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 합은 1 빼기 0.1분의 초항 1에 아래 8승 빼기 1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나요? 1 마이너스 아유, 여기는 1에서 빼고 1 마이너스 0.1에 8승이죠.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쵸? 빼는 거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실수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거 한번 보여준 거예요. 알았죠? 자, 분모는 0.9고요. 분자가 1 빼기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이걸 뺄 거니까. 그치? 그럼 이게 0.9에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맞니? 맞아? 항 7개다. 그치? 왜냐면 이게 10분의 1, 100분의 1. 이게 10의 8제곱분의 1. 항 8개인데?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맞는데? 1에서 1 빼기 0.0이라면 얼마? 이거 0.99 아니야? 0.99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는데? 9로 나누면 0.1분의 0.1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분모 분자에 10을 곱하면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답이라고? 말도 안 되는데. 미친놈이라서 그래 내가. 초항 0.1 그쵸? 초항이 0.1이라서요. 여기 0.1이랑 여기 0.9가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가 9만 남죠. 그쵸? 여기가 9만 남아요. 9만. 그래서 약분하면 그냥 이게 답이죠. 그쵸? 약분하면 답이에요. 그렇죠? 내가 써놓고 내가 오픈해요. 자, 등비수열 합공식이 뭐 요렇게 생겼답니다. 항의 개수 이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퉁퉁 퉁퉁 퉁퉁퉁퉁. 10번 보시면 이제 등비수열에서 두 번째 항이 6이고요. 다섯 번째 항이 162랍니다. 두 번째 항이 6이고요. 다섯 번째 항이 162래요. 그럼 역시나 아까랑 똑같이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이렇게 나누시겠죠. 그렇죠? 나누면 공비가 몇 개가 남아요? 3개가 남죠. 공비 3개가 남는데 나누세요. 그러면 얼마예요? 27이죠. 그렇죠? 그럼 공비가 3이고요. 첫 번째 항이 2겠죠. 둘이 곱하면 두 번째 항이니까요. 그렇죠? 그때 SN을 구하랍니다. SN. R. 잘 봐야 된다. 처음 듣는 애들은 R-1분의 초항의 R에 n승 빼기 1. 그렇죠? 그러면 또로롱 없어지고 답은 뭐 그냥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R-1분의 초항 R의 n승 마이너스 1. 이 순서로 쓰는 거니까요. 짜짜짜 11번. 또 모의고사 기출이네요. 등비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S5가 2분의 31이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곱이 뭐 이렇게 써야겠지.
32일 때 그 5개를 역수치해서 더하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녀석은 A3를 5번 곱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5개를 곱한 건 가운데 항을 5번 곱한 것과 똑같고요. 그 말은 A3가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야. 그치? 근데 A3는 뭔데? A에다가 공비를 2번 곱한 녀석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또 마찬가지로 이제 5개의 합공식을 보시면 R-1분의 초항의 R의 5승 마이너스 1이 2분의 31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렇게 좋자.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 계산이 되게 편해요. 이렇게 해서 막 연립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계산보다 이 녀석은 봐봐. A1, AR 제곱, AR 세제곱, AR 4제곱이 2분의 31이래요. 그쵸? 근데 우리 문제에서 구할 게 A분의 1, 두 번째 항 역수치한 거분의 1, 세 번째 항 역수치한 거분의 1, 네 번째 항 역수치한 거분의 1, 다섯 번째 항 역수치한 거분의 1 이렇게 되죠. 얘를 다 통분을 할 겁니다. 자, 뭘로 통분할 수 있어요, 이거? 왜냐면 여기도 5개고 여기도 5개니까 이제 통분해서 분자를 이쁘게 맞춰줄 건데 뭘로 통분할 거냐면 A 제곱 R 4제곱으로 통분을 할 겁니다. 나는. 뭐 이유는 보시면 알아요. 봐봐. 여기 분자에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분자에 뭐 들어올까? 지원아? 그치. AR 4제곱. 서연아, 그럼 이 다음 항은 뭐가 들어올까? 그치. AR 세제곱. 가은아, 그럼 이 다음 항은 뭐가 들어올까? 그쵸. AR 제곱. 원진아, 여기 뭐가 들어올까? 그쵸. AR. 그 다음에 인범아, 다음에 뭐가 들어올까? 여기는 A가 들어오겠죠. 그쵸. 이렇게. 이렇게. 그럼 봐봐, 이 분자가 얘랑 똑같이 맞춰져 있어요. 역시 이런 겁니다. 둘이 어차피 연립관계에 있는 어쨌든 두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한 녀석이 다른 녀석 안에 딱 품어져 있는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즉 분자는 2분의 31이고요. 분모는 A제곱 R 4제곱은 요 녀석을 제곱시킨 거죠. 또 그치? 녀석을 제곱시킨 거니까 분모는 4입니다. 답은 8분의 31이에요. 이렇게 푸는 문제인 것 같아요. 5개. 개수가 계속 5개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풀어왔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기억나나? 지난 시간에 등차수열에서 두 개씩 잘라서 더한 것도 여전히 등차수열이었지. 뭐 3개씩 일정한 개수만큼 잘라서 더해서 만든 수열 등차수열이었죠. 등비수열도 이런 게 성립해요. 덧셈에 관하여 간단한 예로 들어볼까요? 1 더하기 1, 2, 4, 8, 16, 32, 64, 128, 뭐 이 정도만 써놓고 한 256 정도까지. 자, 얘를 두 개씩 잘라볼까요? 더하면 얼마예요? 1, 2니까 더하면 3, 더하면 얼마예요? 12, 더하면 48, 더하면 192 등비수열이죠. 공비가 4인. 그치? 여전히 등비수열에서도 일정한 개수만큼씩 잘라서 더한 것도 여전히 등비수열이 되더라, 이런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한 게 이제 12번인데요. 자, 봐봐. 첫째 항부터 이렇게만 써볼게. 5번째 항까지 합이 5예요. 여기까지가 5입니다. 더하기. 근데 두 번째는 첫째 항부터 10번째까지. 그럼 여기다 6번째, 10번째까지 딱 더한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25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 문제는 첫째 항부터 그럼 15번째니까 11번째부터 여기 15번째까지 다 더한 얘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보고 있죠. 그럼 봐봐. 처음 5개 오면 그 다음 5개가 20이어야지. 몇 곱해졌어? 4 곱해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다음 5개는 80이니까 내가 찾는 답은 105입니다. 이렇게 풀자는 거예요. 물론 모범 답안에 보시면 식 세워서 연립해가지고 초항이랑 공비를 직접 다 찾았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찾아서 풀 수도 있으나 일정한 개수만큼
더해서 만든 건 여전히 등비수열이다. 아이고 뭔가 쉬었다 하고 싶게 생겼죠, 그쵸? 여기 이렇게 내가 문제를 다시 이쁘게 여기다 옮겨서 써줄게요.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이상하게 생긴 페이지를 한번 풀어봅시다.